자,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영웅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나볼 인물, 바로 천명을 거스른 남자 제갈량입니다. 이 질문, 영웅에게 두뇌가 없다면 이게 바로 당시 떠돌이 신세였던 군주 유비의 절박한 심정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에겐 정말 숭고한 이상도 있었고 목숨을 바치는 장수들도 있었죠. 근데 딱 하나, 이 거대한 판을 읽어낼 설계자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수년간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외쳤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네, 그야말로 냉혹했습니다. 저 북쪽의 천재 조조 앞에서 그냥 번번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깨져나갔죠. 그러다 드디어 서서라는 색사가 합류하면서 지긋지긋했던 패배의 사슬을 딱 끊어냅니다. 조조의 정예 부대를 격파하면서 진짜 처음으로 승리의 단맛을 본 거죠.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는 정말 너무나도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정말 비정한 계략을 썼거든요. 결국 서서는 유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떠나면서 마지막 선물처럼 유비의 운명, 아니 천하의 운명을 뒤바꿀 이름 하나를 딱 던져주고 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와룡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대체 와룡은 누구길래 서서가 그를 천하를 얻을 열쇠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유비가 직접 찾아갑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에요. 무려 3번이나. 생각해보세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자 존경받는 군주인 유비가 그냥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선비 하나 만나겠다고 저렇게까지 몸을 낮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고추려죠. 근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같이 간 동생들, 관우랑 장비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형님, 저놈이 우리를 피하는 게 분명합니다. 확 불이나 질러서 끌어내죠? 거루.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지혜가 짧다는 증거다. 우린 공손히 도움을 청하러 온 거다. 라면서 동생들을 다그치죠. 이 과정 자체가 유비의 진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게 3번의 방문 끝에 드디어 마침내 잠자는 용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초가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는데요. 여기서 제갈량이 꺼내놓는 이야기 하나가 이 혼란스러운 천하의 판도를 완전히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융중대, 흔히 말하는 천하 삼분지계입니다. 지금 조조랑 정면으로 싸우는 건 무모합니다. 손권과도 싸워선 안 돼요. 대신에 형주와 익주, 이 두 땅을 먼저 차지해서 우리만의 세력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조조, 손권과 함께 솥의 다리처럼 셋이서 천하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북쪽을 치는 겁니다. 와, 정말이지 안개 속을 헤매던 유비에게 승리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준 거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그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구나. 드디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좋아요. 이제 최고의 두뇌를 얻었습니다. 근데 말은 번지르르한데 과연 이 젊은 책상물림 선비가 진짜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까요? 그 의심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려 10만 대군입니다. 그것도 조조군 최고의 맹장 중 하나인 하후돈이 이끌고요. 유비군은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병력? 이건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당연히 관우, 장비 같은 베테랑 장수들 눈에 이 젊은 군사 제갈량이 못 믿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정말 태연하게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장군은 미끼가 돼서 적을 좁은 골짜기로 유인하십시오. 다른 장수들은 곳곳에 숨어 있다가 불이 피어오르는 걸 신호로 공격합니다. 관우, 장비 두 분은 뒤에서 기다리시죠. 듣기는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발동됩니다. 좁은 골짜기로 빨려 들어온 10만 대군 위로 불길이 치솟고 사방에서 복병이 덮치죠. 결과는요.
대승이었습니다. 완벽한 대승. 이 방망파를 뒤덮은 거대한 불길과 함께 제갈량을 향했던 모든 의심도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제일 놀란 건 역시 관우와 장비였겠죠. 우리가 틀렸다. 저 사람은 진짜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 천하의 맹장들은 제갈량에게 완전히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의심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첫 전투를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틈도 없어요. 왜냐? 이번엔 조조 본인이 제대로 화가 난 겁니다. 하후돈의 10만이 아니라 아예 주력 부대 전체를 이끌고 유비를 그냥 뭉개버리려고 내려오는 거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죠. 이때 제갈량이 또 한 번 기막힌 계책을 냅니다. 이번엔 도시 자체를 함정으로 쓰는 거예요. 먼저 밤을 틈타 신야성의 모든 백성과 군대를 싹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텅 빈 성 곳곳에 불이 잘 붙는 물건들을 숨겨놓죠. 아니나 다를까 조조군이 텅 빈 성을 보고 신나서 들어오거든요. 바로 그 순간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염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한 번의 완벽한 승리. 압도적인 대군을 상대로 우리 편 피해는 거의 없이 적을 완벽하게 물리친 겁니다. 전부 오직 제갈량, 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력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번이나 이기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방어전이었어요. 자신들의 근거지인 신약성을 통째로 불태워버렸잖아요. 결국 이들은 이제 기댈 곳 하나 없이 자신들을 따르는 수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정말 필사적인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등 뒤에는 2번이나 당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조조의 수십만 대군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눈사태처럼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천하의 천재를 얻었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걸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거대한 산사태 같은 위기, 과연 제갈량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다른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